저는 오기오기 방송의 오기입니다. 여러분은 발달장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중학교 때 아빠가 처음으로 다운증후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도 다운증후군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또 동생이 다운증후군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집에서의 동생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밖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밖에서는 저의 약점이 되고 컴플렉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 같은 게 생겼어요. 맞아, 내 동생 다운증후군이야. 뭐 문제 있어? 내 동생 이렇게 성격도 좋고 착해. 근데 동생이 나한테 짐이 된다고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심리 같은 거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동생에 관해 물으면 나 동생 있어. 근데 다운증후군이야. 까지는 아니었지만 나 동생 있어. 그리고 동생 사진을 보여주거나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과 같이 외출을 할 때면 더 과시하듯이 동생을 챙기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우리 가족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동생 탓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동생 때문일까요? 엄마는 몸이 약하세요. 암으로 수술도 몇 번이나 하셨고요. 특히 캐나다 이민을 생각했을 때 그때 두 번째 암이 발견돼서 이민이 취소되기도 했어요. 엄마의 치료가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엄마의 병의 원인을 동생한테 찾더라고요. 동생의 장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병이 생긴 거라고. 또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자라니까 주변에서 당연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넌 결혼하기 힘들겠다. 동생이 있어서. 동생 때문에. 저는 그게 왜 동생 때문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또 그런 핑계거리가 된 동생이 안타깝기도 했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저는 제가 뭐 부족하다거나 모자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선 또 그런 저를 보면 되게 철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다운증후군이라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동생은요, 몸이 약했어요. 어렸을 때 큰 수술을 몇 번씩이나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친구였어요.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끈기도 많았고요. 특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공기놀이가 유행이었는데 근데 다운증후군은 특성상 공기놀이처럼 이런 세밀한 근육 활동 같은 걸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친구들은 동생을 끼워주지 않았죠. 왜냐면 잘 못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공기를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끝내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공기를 하고 놀더라고요. 또 태권도를 배워 이품을 따기도 했어요. 당시 태권도는 운동 삼아 배운 거였어요. 다운증후군은 면역이 약해서 튼튼해지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당시 의사 선생님은 수영을 권했었는데 동생이 수영만 하면 매번 감기에 걸리고 또 폐렴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운동을 따가 선택한 것이 태권도였죠. 그냥 운동이었고 그냥 저희들은 사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국기원에 간다는 거예요. 승단시험을 하러. 아무도 못 믿었죠. 품새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자유대련도 해야 되는데 동생이 그걸 어떻게 해? 약간 이런 생각이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따오더라고요. 그것도 2번이나 품새도 통과하고 자유대련도 통과해서 집에 검은 띠를 메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진짜 듬직하고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우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캐나다로 이민을 계획하기도 했어요. 당시 캐나다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좋다 그래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민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잘 할지 테스트 겸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일반 관광하고 다르게 밴쿠버의 빅토리아 섬에서 일반 주택을 빌려서 현지인 체험을 한 거죠. 동생은 우리 가족 중에 가장 적응을 잘했어요. 3개월 외에 짧은 기간 동안 친구도 몇 명이나 사귀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도착 다음 날부터 옆집 꼬마애랑 노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통했는지 하키를 배우면서 놀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한국 오기 전까지 매주 같이 놀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했는데 운동할 때마다 이제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돌다 보니까 마주치는 사람들하고 점점 익숙해진 거였어요. 동생은 항상 TV를 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본 만화 영화, 드라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어를 터득한 거였고요. 그렇게 배운 영어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또 소통을 한 거였어요. 어느 날 아빠가 블로그에 올린 모순의 주인공들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동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동생을 보고 살아오면서 뭘 못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또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동생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 저의 도움 없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설거지를 잘한다, 정리정돈을 잘한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 여기서 만족했을 뿐이었었고요. 그런데 그 모순의 주인공들 속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전부 무언가를 이루고 해낸 사람들이었거든요. 직업도 정말 다양했어요. 모델, 인권운동가, 연기자, 그리고 래퍼도 있었고요. 보디빌더도 있었고요. 유치원 교사도 있었고, 마술사, 사업가 등등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의 편견이 한계를 만들어 버렸었구나.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냥 다운증후이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됐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동생이 흘려버린 그 시간이, 그 가능성이 너무 아까웠어요. 동생은 그걸 펼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동생이 가진 가능성을 볼 생각도,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작년에 아빠가 생일 선물로 가족 바디 프로필을 찍자고 하셨어요. 외국의 다운증후군 보디빌더를 보고 낸 아이디어였죠. 운동을 하면서 가족들의 건강도 챙기고 또 다이어트를 해서 예쁜 몸을 사진으로 남기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특히 동생이 건강해지고 자세가 바르게 되면 좋겠다고 했었고요. 한 4개월 정도 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도전은 가족 바디 프로필로 남게 되었고요. 그런데 놀라웠던 점이 있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동생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 아빠와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유혹 같은 게 오면 미루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은 다이어트를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클리어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던 다른 코치는 동생한테 보디빌딩 대회를 권하기도 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의 인생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요. 평생 정해진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동생한테 넌 꿈이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사실 애들이라면 누구나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기한테 그런 말을 할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보디빌딩 대회 한번 나가볼래? 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응,
하더라고요.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기의 첫 번째 도전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보디빌딩 대회에 나간 동생은 진짜 멋있었답니다. 우기는 이번 도전을 시작으로 계속 몸을 만들고 싶다고 해요. 김종국처럼요. 사실 오래전부터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김종국이었거든요. 몸이 멋있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우기의 도전을 통해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내 동생 우기도 할 수 있다고.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가능성을 무시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또 세상에는 그런 우기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저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의 편이 돼서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갖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도로시로 롤테의 아이들을 사는 것을 배운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도로시로 롤테. 만약에 아이가 비판을 받으며 산다면 그들은 비난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가 적개심 속에 산다면 그들은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가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 그들은 부끄러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가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들은 죄책감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관대하게 대하면 그들은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격려를 받고 자라면 자신감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편견 없는 공정한 삶을 산다면 아이는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이가 인정을 받고 산다면 그는 자존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우정을 느끼며 산다면 그는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